내란숙의 윤석열 및 내란 세력들이 상당히 불편해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이 오늘 아침 흥미로운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내란숙의 탄핵 심판에 들어간 가운데 의미심장한 시그널이 또 나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치명적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른바 6인 체제 헌재에 대해 김형두 재판관이 대놓고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2.3 내란이 터지고 윤석열 탄핵이 기정사실화된 이후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6인 체제로도 가능은 하나 결정을 내리는 데엔 최소 7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첫 단추는 김형두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완전체 헌재가 필수적이며, 이런 맥락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완전체 헌재에 대한 공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오히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다른 재판관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김형두 재판관만 이런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특별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류들을 미뤄보면 딱 하나 분명한 것은 있는데, 절차상 조금의 책잡힐 구실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현재 내란숙의 윤석열 일당이 신락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진보적 성향으로 불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것인데, 특히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지금처럼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후임 지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 일당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략을 모르지 않을 텐데, 바로 그런 맥락이 있기에 오늘 김형두 재판관의 공개적 요구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내란 범죄 세력에게 깝깝한 소식이 하나 더 나온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나 내란숙의 윤석열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역시나 조만간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될 정청래 의원도 윤석열 일당이 어느 지점을 노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해설하는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보시고 오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성과 중대성. 그러니까 위법성은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다. 전시사항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 형법 91조 국헌문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 이런 것은 법조항으로 똑 떨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법조항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근데 이제 중대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부분이 중대성 부분을 가지고 다퉈보겠다 다는 것 같아요. 그 중대성이라는 거 뭐냐? 요 정도를 했는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냐? 내가 2시간 정도 경고한 건 정도인데. 그래서 2시간 정도라고 말한 거죠. 예, 그래서 중대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나 봐요. 많은 부분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이에요. 많은 분이 모르고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법 51조 탄핵 심판이 된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참 체포하고 있고 공조수사단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수사가 진행되면 이걸 중지시킬 수 있다, 헌재.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헌재에서 먼저 탄핵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형사 법정하고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이 직을 계속 수행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따로 가야죠, 이거는. 예. 그래서 두 가지, 중대성과 위법성 부분은 많이 이제 뭐 될 것 같은데, 중대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헌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정청래 의원도 말했지만, 역시 윤석열 측은 이 형사재판과 관련해 탄핵 심리를 멈추려는 시도를 할 게 분명합니다. 물론 지난 박근혜 때도 그랬고 헌법재판소가 대놓고 내란 동조 세력이 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 이상 헌재도 여기에 동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 보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들에게 한치의 여지도 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재판 지연을 파고들려는 윤석열 일당의 후한무치한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한데, 정청래 의원이 이에 대해서도 벌써 상당히 기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라 외쳐야 하고,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응원봉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께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한 번 아찔했던 게, 야,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이었어라 봐라.
이거 어떻게든 느리게 진행했거든요. 그랬으면 비상계엄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섰고 그 시간을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혹시 제2의 비상계엄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과 공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있죠. 네. 근데 그 불안과 공포가 저는 지금도 여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기감이 들었다 하고 반성과 사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포기했죠. 근데 지금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은 뭐냐?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비를 움직이고 사건을 만들어낼까 봐.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론이 분열되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계속 맞불 시비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유일한 방법은 헌재에서 빨리 결정해 주는 거. 거기서부터는 다 아는 얘기예요.